2월 2일 소유 중인 채권에 대한 이자 12만 원 중 원천징수세액 18,800원을 차감한 잔액은 현금으로 받다. 자, 그럼 여기에 현금으로 받다라는 글자 보이죠? 그러면 우리 분개할 때에 차변에 돈 받은 거부터 쓰고 현금이다. 그리고 대변에는 그럼 왜 돈이 들어왔는지 쓰면 되겠죠. 그럼 이자 받았으니까 그럼 받은 거니까 이자 수익이라고 쓰면 되고, 자 우리가 분개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전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위치 기억하자라고 하면서 비용은 차변이고 수익은 대변이고, 그리고 우리가 분개할 때에 수익과 비용은 무조건 전액을 입력하게 돼 있어요. 전액. 이자 얼마인데 얼마 빼고 받았다, 얼마 빼고 줬다, 월급 얼마인데 얼마 빼고 줬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수익과 비용은 분개할 때에 무조건 전액을 써요. 이 수익 비용 계정 과목을 쪼개는 일은 없어요. 금액을 분리시키는 일은 없으니까. 그럼 지금 이번 문제를 보면 지금 총 이자가 12만 원이니까 이자 수익은 그냥 무조건 12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 우리가 돈 받는 게 지금 적혀 있는 18,800원을 빼고 나머지 10만 1,200원을 받았다라고 되는 거예요. 아이고,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는 이번에 세금을 떼었죠. 우리가 세금 낸 거는 우리 법인세 미리 낸 거니까 선납 세금이다라고 처리를 할 거예요. 자, 시험에서는 이 계정 과목 쓸 때에 이런 표현이 적혀 있을 거예요. 자산으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선납 세금 계정 과목이 자산이에요. 그래서 자, 이 선납세금을 요구할 때는 아마 시험 때 계속 자산 처리하시오가 무조건 적혀 있을 때니까, 그러면 선납세금을 계정 과목을 원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2월 2일 거 끝났고, 자 다음 2월 4일 거래처 대형 공구로부터 장기 차입한 3천만 원과 차입금에 대한 이자 200만 원에 대하여 이자 소득 원천징수세액 5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당좌예금 계좌에서 이체 조기 상환하였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대변에 당좌예금에서 이체해서 상환했다고 적혔으니까 당좌예금에서 돈이 나간 걸 알겠죠? 그럼 대변에 돈이 나가니까 차변에 왜 나갔는지를 쓸 건데, 자 일단 장기 차입금과 이자니까 원금하고 이자 다 나간 거죠. 그럼 차변에 장기 차입금 갚은 거니까 얘 지워주고, 그리고 이자 줬으니까 이자 비용이고, 그럼 장기 차입금은 3천만 원 적혀 있던 거 지워주는 거고, 이자 비용은 제가 수익과 비용은 무조건 전액을 쓰는 거라 그랬죠. 자, 그러면 자, 우리는 당좌예금이다라고 이제 써둔 대변에 지금 50만 원을 뺀 나머지 3,150만 원이 나가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금이라고 써줄 거예요. 다음 문제 볼게요. 2월 7일 자, 전년도 결산 시 계상된 법인세 미지급분 1,300만 원을 대구은행 당좌예금에서 차감 납부하다.
자, 이번엔 올해 전년도 계상된 법인세라고 적혀 있는데, 자, 보면 자, 우리가 전기말, 자, 만약에 법인세가 2천만 원이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전기말에 우리가 분기할 때에 차변에 법인세 비용 2천만 원이라고 쓰고, 대변에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처럼 이렇게 세금 냈던, 미리 냈던 선납세금을 우리가 상기해 줄 건데, 그게 700만 원이면 나머지를 내년에 납부할 거라고 1,300만 원을 미지급 세금으로 이렇게 처리해 뒀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럼 이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건 미지급 세금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뒀던 이 금액을 오늘 2월 7일 날 납부했다라는 문제예요. 지금 이 금액을 납부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거 당좌예금에서 차감 납부했다 했으니까 대변에 당좌예금에서 돈 나갈 거고 1,300만 원이, 그리고 차변에는 이 미지급 세금 이제 납부했으니까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미지급 세금이다 1,300만 원 이렇게 써줄 거예요. 하셨죠? 그럼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자, 빨간색 적은 거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납부했다고 지울 거예요. 자, 다음 2월 12일 기계장치를 구입하고자 국고보조금 4천만 원을 신청한 것이 정부로부터 당사 거래은행의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보통예금 계좌에 4천만 원이 들어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보통예금에 4천만 원이 들어왔고, 자, 대변에는 자, 이 문제는 미스 났는데 상한 의무가 없다라고 볼게요. 상한 의무가 없으면 국고보조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이걸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까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자,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 선택하라는 건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대변에 국고보조금 했을 때 국고보조금이 두 개 보이죠? 이 중에서 보통예금이라고 참고에 적혀 있죠. 얘를 선택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보통예금 차감이라고 적은 것, 오른쪽에 참고에 적혀 있는 게 자기 짝지니까. 자, 그래서 이걸 선택하라는 표현으로 제가 이렇게 보통예금 차감이라고 적은 거예요. 자, 다음 2월 12일 보통예금에서 지급된 다음 12월분 급여명세에 대한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그럼 지금 이런 월급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뭘 먼저 파악하냐면, 자, 이거부터 파악하는 거예요. 영업부 직원이냐 생산부 직원이냐 파악하셨죠? 그러면 자, 영업부 직원에 대한 월급, 자, 얘는 자, 이 금액인데 영업부 직원 거는 총 월급이 238만 원, 생산부 직원 거는 총 월급이 249만 원. 자, 우리가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영업부 직원의 기본급은 급여, 상여금은 800번대 상여, 나머지는 제수당 800번대로 써도 돼요. 그런데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냥 얘네들 전부 다 과세 대상이다 급여라고 처리를 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선 특별한 말이 안 나오니까 그냥 급여라고 해서 이 금액을 쓰고 생산부 거는 임금이라고 해서 다 쓰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돈 전부 다 있죠. 이 돈 전부 다 얘가 예수금이에요. 자, 이 이야기예요. 영업부 거는 우리가 급여라고 쓰고 아래에 생산부 거는 우리가 아래에 임금이라고 쓰고 그리고 이 원천 징수된 이 금액들 있죠. 얘네들은 우리가 예수금이라고 써줄 거예요. 그럼 차감 지급액 이 금액이 우리가 돈을 준 거죠. 문제에서 보통 예금 줬다 했으니까 이 돈이 보통 예금이다. 이렇게 분계가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뭐가 많은데 복잡한 분계가 아니죠. 그죠? 그냥 돈 줬다면 전부 다 합쳐서 급여, 임금 그리고 공제했다는 건 가불금이나 그런 거 없으면 다 빼고 그냥 예수금 그리고 나머지 돈을 지급했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걸 분계를 하면 자, 우리는 차변에 장백기 영업부서 직원의 급여를 238만 원이고 249만 원은 우리 임금이고 그리고 대변에 우리가 원천징수한 돈은 예수금이죠. 예수금의 금액은 총 40만 5,200원이고 그럼 우리 아래 차감 지급액 446만 4,800원 이 돈이 보통 예금에서 나갔다. 이렇게 분계가 되겠네요. 저요? 얘 둘이 합해서 차감 지급액 얘가 나오니까 이 금액을 뺀 거죠. 그죠? 우리 컴퓨터 가지고 할 때는 얘를 먼저 쓰면 얘가 나올 거니까 차명 쓰니까 시험 때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은 따로 안 적어놔도 컴퓨터 쓰면 나올 거예요. 그죠? 지금 이 금액이 이 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것만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면 돼요. 이 금액이 그럼 여기까지 6월달 거만 지금 또 5개죠. 5개만 먼저 입력을 할게요. 6월 2일 날 자, 이제 3월달 거 봅시다. 11번 문제.
2월분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회사부담분 포함 28만 원과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68,2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라고 적혀 있죠. 일단 다 합쳐서 34만 8,200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라는 건 알겠죠. 근데 여기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직원이 부담한 거니까 뭐 당연히 우리가 그냥 원천징수했던 거 납부만 하는데,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직원이 반을 부담하고 반을 회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이번 여기에는 안 적혀 있는데 시험에서는 어떤 계정 과목으로 회사 부담분을 써라고 알려줄 거예요. 그럼 우린 여기 이걸 그냥 복리후생비로 처리할게요. 자, 일단 금액을 보면, 자, 지금 장백기 사원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하고 장기요양보험료 이 금액하고 안녕이 사원의 이 금액하고 이 금액 있죠. 그죠? 지금 이 금액들의 합이 14만 원인가 봐요. 왜 14만 원이나 말했냐면 그 합이 28만이라고 문제 적혀 있잖아. 그럼 절반은 회사 직원이 부담한 거고 절반은 회사가 부담했을 거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회사 부담은 포함 28만 원이라고 문제 적혀 있죠. 그럼 절반은 지금 얘네들 더하기 하면 14만 원이 나오겠지. 그럼 이 14만 원이 예수금이 적어놨었죠. 지급할 때에. 그럼 이 14만 원하고 여기 있는 소득세, 지방소득세들 이것도 예수금 적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 돈이 68,200원이죠. 그럼 직원이 부담했던 14만 원하고 소득세, 지방소득세 68,200원 합치면 208,200원은 예수금을 지워주면 되죠. 이해가셨나요? 이거 이제 납부하는 거니까. 직원이 부담했던 거 납부하는 거니까 원천징수할 때 예수금 적어뒀는데 이제 이거 납부하는 거니까 납부하는 만큼 예수금을 지워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돈들 납부한다고 했으니까 이 돈들을 지워줘야 되겠죠. 이거 합이 지금 제가 20만 8,200원이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 우리 문제에서 지금 이 돈의 절반하고 이 돈의 절반하고 이 돈하고가 방금 예수금인 거죠. 절반은 우리 회사가 지원해 주는 거는 비용 처리할 거니까 일단 예수금 지우는 금액 말한 거예요. 그럼 일단 우리가 위치를 분개할 때 잡을 수 있는 게 대변에 현금으로 납부한 거는 저거 전부 다 합쳐서 34만 8,200원이고 직원한테 원천징수했던 부분이 우리는 20만 8,200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계산해 줄게. 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 제가 복리후생비라고 처리할 거라 그랬는데 복리후생비는 비용 계정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비용 계정 과목이라서 이 사람 거의 복리후생비는 800번대로 써야 되고 이 안녕이의 지원해주는 회사가 지원해주는 이 돈은 지금 파란색은 500번대 복리후생비로 써야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자, 그럼 지금 얘 합치면 69,000원이죠. 69,000원은 800번대 복리후생비 얘 합쳐서 71,000원은 500번대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해줄 거예요. 우리 회사가 지원해 주는 것 복리후생비 비용 처리할 거니까 500번, 800번 경비 구분해 준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우리 회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자변의 복리후생비 800번대와 복리후생비 500번대로 구분을 할 건데, 자, 우리 사무직 직원들 거는 69,000원이었고 생산부 직원 거는 71,000원이었다. 이렇게 구분만 해서 써주면 되죠. 500번, 800번에서.
다음 12번 3월 10일 6월분 국민연금 39만 4천 원을 중앙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자, 이 금액도 회사 부담분 포함 적혀 있으면 절반은 예수금이었다는 이야기죠. 회사 부담분 포함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이틀은 인지할 수가 있어요. 대변에 현금으로 39만 4천 원이 나간 거고 차변에 예수금 저금액의 절반 그러면 19만 7천 원이 예수금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국민연금을 우리 회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세금과 공과금 쓰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혹은 세금과 공과라고 처리할 건데, 자, 얘도 비용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부분을 800번대 얘도 500번대로 구분해 줄 거예요. 회사가 지원해 주는 걸 800번 500번 구분할 건데, 우리 10번 문제 보면 지금 이 금액이 9만 3천 원과 10만 4천 원이죠. 9만 3천 원, 10만 4천 원. 이 금액으로 각각 우리 회사가 지원해 주는 걸 세금과 공과 800번, 500번으로 써주면 돼요. 국민연금이니까. 그러면 800번대는 9만 3천 원, 500번대는 10만 4천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3월 11일 퇴사한 생산직 사원 김대명의 퇴직금을 아래 퇴직금 계산명세서의 내용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퇴직금 420인데 이 중에 주택자금 대여금이 120만 원 있었네요. 임직원 등 단기 채권 계정에 계상되어 있고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13만 2천 원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286만 8천 원만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자, 직원이 그만뒀어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자, 우리는 자, 장부를 조회해야 되죠. 자, 자하고 쓸 때는 자, 장부 조회를 합계잔액 시산표를 쓸게요. 합계잔액 시산표 중에 우리는 잔액만 사용을 할 거예요. 잔액만. 그럼 우리가 장부를 조회하는 문제의 형태가 첫 번째가 대손이 발생을 하면 우리 계정 과목별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해야 되고 직원의 퇴사가 발생을 하면 우리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을 확인해야 되고 자본 우선 상계 자본 거래가 발생을 하면 자본 우선 상계 계정 과목 잔액을 확인해야 되죠. 이거 조회할 때는 자, 우리 이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자본금 조회해서 아래쪽을 조회를 해보세요. 자본금 계정 과목 아래쪽에 볼 거예요. 자, 혹시 해서 자본 우선 상계라고 제가 표현한 거는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자금, 또 그리고 감자 차익, 감자 차손,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금을 조회하는데
계약금은 경우가 우리 날짜를 알려주면 일반 전표, 날짜를 안 알려주면 안 알려주면 거래처 원자. 자, 일반 전표, 매일 매출 전표에서 여러분들이 쓰실 때 얘를 주로 쓸 거고, 그럼 지금 이 사항은 직원 퇴사했으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확인해야 되겠죠. 문제에서 아무 말이 없어도 알아서 여러분들이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말해주면 친절한 문제인 거지, 안 알려줬다고 하지 말라, 안 해도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 말 없어도 무조건 확인해야 되는 거. 자, 그럼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 자, 합계잔액 표는 여기에 있죠. 여기 합계잔액 표. 자, 여기에 들어가서 자, 이 시산표는 우리가 장부에 쓰면 바로바로 반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영이 바로 있을 건데, 자, 그럼 자, 우리 오늘 날짜가 3월 11일이니까 3월 11일로 해서 자, 시산표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으로 있는데 찾기 힘들죠. 그러면 그냥 컨트롤 F 누르셔서 퇴직급여라고 치시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바로 갈 거예요. 컨트롤 F 눌러서 퇴직급여라고 치시면 바로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가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여기에 있는 오른쪽에 이 잔액 1억 얘를 확인하면 돼요. 제가 잔액 보라는 건 왼쪽 차변되면 다 양쪽 끝에 있는 잔액을 보는 거지, 여기 있는 합계 얘네들 보면 안 돼요. 우리 합계 시산표 보는 게 아니고 잔액 시산표 보러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쪽에 있는 금액. 자, 제가 자본 우선 상계도 왜 여기에 들어와서 자본금 찾아라고 했죠. 그 이유가 여기에 안 적혀 있는 건 지금까지 장부에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건데 그 잔액이 있는지 확인하면 시간만 걸려요. 계정별 원장 가도 잔액 없는데 조회 못해요. 그래서 우리 자본금 찾아서 여기 바로 아래에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칸이기 때문에 자본 우선상계 계정 과목이 있으면 잔액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금을 찾아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손충당금도 그 본 계정 과목을 찾아라는 게 외상매출금을 먼저 찾고 외상매출금에 대손충당금 있는지, 받으러옴을 먼저 찾고 받으러옴에 대손충당금 있는지, 단기대여금도 그렇고 전부 다 그 계정 과목을 찾는 거예요. 자, 지금은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1억이 있는데 420만 원이죠. 많이 있으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그대로 끌었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는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420만 원을 전부 다 끌어쓰고, 자, 대변에 우리가 공제한 게 주택자금 대여금이 있는데 이 계정 과목을 임직원 등 단기 채권 계정 과목에 계상을 했대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시험 때는 무조건 김대명 이렇게 거래처 써야 돼요. 얘는 안 쓰면 틀리는 계정 과목인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얘 이름 그 거래처를 안 넣어놨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도 우리가 대신 세금 내려고 원천징수한 거는 예수금이고, 그럼 나머지 돈은 현금 지급했다. 그럼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은 120만 원이고 원천징수한 돈은 13만 2천 원이고 나머지 286만 8천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분개하면 자, 얘도 끝났고 자, 다음 페이지 3월 12일 영업관리직 사원에 대한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하고 800만 원과 연금 운용 사업비 8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자, 이번엔 확정 급여형 상품에 가입하고 그냥 이체한 거죠. 자, 그럼 대변에 우리는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가는데 808만 원이 나갔네요. 그럼 차변에 우리 확정 급여형 상품의 계정 과목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는 거죠. 자, 이거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 확정 급여형 DB형은 계정 과목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고 확정 기여형은 DC형으로 퇴직급여 계정 과목 쓴다는 거. 그죠? 다음 3월 13일 전기의 4월 보성 주식회사에 외상매출금 500만 원을 회수불능 채권으로 대손 처리하였으나 당일 전액 현금으로 회수하여 보통예입하다. 부가세는 고려하지 말 것. 자, 그럼 이번에는 제일 중요한 회계상의 거래는 현금 받아서 보통예금으로 바로 넣은 거. 그죠? 그럼 우리는 바로 보통예금이라고 쓰면 되죠. 그럼 보통예금으로 500만 원이 들어왔고, 자, 그 다음 확인해야 되는 게 뭐죠? 우리가 언제, 먼저 어떻게 돈 받았느냐. 지금 얘는 보통예금으로 돈 받은 거 썼고, 그 다음이 언제 대손 발생했느냐. 전기에 발생한 거죠. 전기에 발생한 거면 이것저것 볼 것 없이 무조건 대손 충당금. 단기에 발생한 거면 회계 처리했던 거 봐서 취소 처리할 건데 전기 이전에 올해 이전에 발생한 거면 전부 다 대손 충당금이고 그럼 이 대손 충당금은 짝지가 있을 거잖아. 그래서 문제에서 외상매출금이라 알려주는 거예요. 외상매출금의 짝지인 대손 충당금에 이 500만 원을 모아두라는 거예요. 다음 3월 14일 제품 87만 원을 영업소 매장 방문객 홍보용으로 사용하였다. 적용한 8번 타개정 대체. 친절하네요. 자, 우린 제품을 우리가 사용했으니까 홍보용 썼으니까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제품이 오고 자, 재고자산이 대변에 오면 무조건 타개정으로 대체 적용 8번을 써야 되고 차변에 우린 얘를 광고 홍보라는 글자는 광고 선전비를
써줘야 되죠. 광고 홍보 키워드는 광고 선전비 계정 과목의 키워드죠. 우리 여기까지 또 컴퓨터에 입력하도록 합시다. 앞에 우리 12번 문제에서 제가 분계수 이거 빠뜨렸죠. 8만원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왜 이렇게 썼죠? 죄송해요. 이거 제가 문제 잘못했죠.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처리해 줘야 되죠. 제가 실수했어요. 내가 쓰다가 보니까 내가 문제에서 왜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우리 3월 12일 14번 문제 있죠. 제가 정신줄 났어요. 얘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영업부 직원 거니까 관리비로 800번대로 처리해야 돼요. 지금 우리 14번 3월 10일 문제에서 입력하다 보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만 썼던 기억이 나서 봤더니 실수했네요.